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18년 6월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992년부터 98년까지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정부에 소송을 했던 관부재판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가 관부재판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며 영화를 비판한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 책의 제목은 관부재판입니다. 이 책을 쓴 하나우사 도시오와 에미코는 일본의 시민 모임을 만들어 이 관부재판의 원고들을 덮고 입법 활동을 펼쳤던 일본의 변호사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전쟁에 반대하고 차별에 투쟁하다가 1992년에 관부재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저자들이 이 관부재판을 지원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소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98년 판결이 난 후에도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밖에도 원고로 참여한 할머니들의 증언과 내용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에는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심정에 공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에는 이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은근법이나 유족 원호법 등 10건의 법률에는 국적 조항이 있어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고, 전쟁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서 군인 군속에 포함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법을 제정하기 직전에 일본 국적을 소유했던 이 식민지 상태의 외국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이 이 전후 보상 법률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정부가 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처음부터 거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 당시 소련의 포로로 잡힌 일본군은 시베리아에 억류되었고, 그때 피해자들이 구소련에 청구권을 제기하면서 1991년 일본 정부는 이 일소 공동선언에서 자신들이 포기한 청구권은 외교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대신에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법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부재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이 궁지에 몰렸던 일본 정부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상하기 싫어서 피해자들 몰래 국적을 지워버리고, 자국민이 관여했을 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외국인은 철저하게 배제했던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영악하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안타깝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면서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과 일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요시다 세이지는 조선인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데려갔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부분적인 오류를 통해 일본의 혐한 감정을 크게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상황에 맞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쿠오카 출신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만화 신고마니즘 선언을 연재하며 역사 왜곡을 부추겼고, 시민 모임은 이를 비판하며 토론 TV 프로그램에서 맞서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만든 다른 논문 리뷰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화 허스토리에는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시민 모임의 활동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험한 감정이 부각되게만 그려지면서 오해를 불렀는데, 이에 대해 저자들이 영화 제작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일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과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었고,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부재판 1심 판결 중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은 위안부 피해 배상금 30만 엔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고, 1993년 8월 고노다마로 인해 일본 국회는 3년 안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3년이 지나고 이 판결 당시 다시 1년이 지나면서 이 입법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에는 혐한 감정과 잘못된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과 잘못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오해를 부르면서 그들의 노력이 무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입장에 크게 공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일본군 위안부 수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저자는 피해자의 수가 적다고 해서 일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존엄과 아픔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은 역사 수정주의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뿐 아니라 일본의 혐한 내셔널리즘 확산의 원인이 되며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유골조사나 신문기사, 그리고 경찰 극비 자료 조사 등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잊혀가고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도 아직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하루빨리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